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화학 진화설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이걸 다른 말로 오파린의 가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파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다 그래가지고 오파린의 가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다른 행성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양계 밖에 있는 천체는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생명체가 발견될 확률은 아주 희박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구라고 하는 위치가 태양에서 참 적정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요, 너무 춥지도 않고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런 지구와 같은 이러한 천체가 또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건데, 이 생명체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과학에서는 바로 화학 진화설이라고 하는 이 학설이 나름대로 이제 과학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학설입니다. 물론 이 화학 진화설은 상당히 지금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돼요.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학설이고, 상당히 엉성해가지고 잘못하면 폐기될 수 있는 그러할 정도의 학설인데, 하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를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언급했듯이 아직까지는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그러한 학설이고 아주 엉성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으로 공부하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뭔가 합리적 추론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여튼 이래서 배우는 거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예. 자,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 이 내용을 뭐 이미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아직까지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해야만 기억도 잘 되고 기억도 오래 가고 그리고 공부할 재미가 있죠. 하여튼 우리가 이 단원에서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첫 번째가 화학 진화설은 오파린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다. 누구? 오파린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하는 요걸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원시 지구는 화능성 기체가 주성분이다. 대기의 주성분이다. 예로 암모니아 기체, 메테인 기체, 수소 기체 같은 이런 화능성 기체가 주된 성분이었다 하는 사실요. 세 번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 지구의 환경 조건을 설정한 실험을 통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밝혔다. 누가요? 밀러라고 하는 학자가 뭘 밝혔다고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긴다 하는 것을 밝혔다 하는 거요. 네 번째, 원시 지구에는 고온, 전기방전, 자외선 등의 높은 에너지원이 있었다. 뭐라고요? 아주 높은 열 에너지, 고온, 그리고 전기 에너지, 전기방전, 그리고 자외선 에너지 등이 풍부하게 있었다. 원시 지구에는 이 사실. 그리고 오파린이 발견한 것으로 단백질, 다당류 등을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는 유기물 복합체로 원시 세포의 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이름이 코아세르베이트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파린이 제안을 한 건데,
세포 전 단계에 어떤 물질 덩어리, 세포하고 성질이 닮았기는 닮았는데 아직까지 세포라고 할 수는 없고 바로 그 전 단계 이름이 코아세르베이트다 하는 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학 진화설 누가 주장했다고요? 예, 바로 오파린에 의해서 제시가 된 그러한 학설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오파린의 가설이다라고 한다는 거요. 원시 대기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무기물에서 아미노산 같은 생명의 핵심 성분들이 생겼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들이 원시 바다에 농축이 되어 가지고 단백질, 핵산 등의 복잡한 화합물로 바뀌고, 그래 가지고 최초의 세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화학 진화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질이 변화돼 가지고 세포가 나왔다 하는 그런 식이에요. 맨 처음에 있었던 물질은 무기물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유기물, 아미노산 같은 거, 그리고 복잡한 유기물, 단백질, 핵산, 지질 같은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세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식이죠. 무기물하고 유기물 이런 말이 있어요. 물질을 분류하는 방식이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뭐냐 그러면 무기물은요, 기원이 생물체가 아닌 물질을 말합니다. 즉 생물체 없이도 생기는 그런 물질, 그게 바로 무기물이에요. 이산화탄소라든지 물 같은 거, 또는 칼슘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은 생명체 없이도 생기는 그런 물질이죠. 그게 바로 무기물이고, 유기물은 그 기원이 생물체에서부터 나온 물질입니다. 생물체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나온 물질, 그게 바로 유기물이에요. 여러분들 생물체를 다른 말로 유기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유기체에서 나왔다 그래 가지고 이름이 유기물인데, 얘가 바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이에요. 하여튼 물질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죠, 과학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무기물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간단한 유기물로, 아미노산 같은 거, 그런 다음에 복잡한 유기물, 단백질, 핵산 같은 거, 그런 다음에 세포가 생겼다 하는 것이 화학 진화설이에요. 자, 누가 주장했다고요? 네, 바로 오파린. 자, 한 번 더 보면요. 원시 지구 대기에는 이러한 무기물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H2가 뭘까요? 수소기체. NH3가 암모니아기체. H2는 수증기고, CH4는 메테인 또는 메탄. 우리가 흔히 메탄 가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메테인 가스라고 하는 그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예전에 메탄 가스, 그게 바로 요거죠. 하여튼 이것들이 이제 원시 지구에는 벼락이나 번개 같은 이런 전기 에너지,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전기 방전이라고 합니다. 전기 방전. 그래가지고 벼락이나 번개 같은 전기 에너지가 막 원시 지구에 공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태양의 자외선이 강렬하게 지구에 쏟아졌고, 그리고 높은 온도 때문에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가 아주 많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 상태에서 이것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간단한 유기물, 단순 유기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얘가 아미노산, 그 다음 유기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유기산이라고 하는 요 경우에 별로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산이라고 하면 무기물로 된 산을 우리는 알고 있죠. 뭐 질산, 황산 이런 것들을요. 이런 것들은 무기물로 된 산이고요. 하지만
유기물로 된 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유기산입니다. 얘가 아제트산, 뭐 말산, 옥살산, 시트러산, 아마 이런 말은 좀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하여튼 유기물로 된 산이 바로 유기산인데 바로 요것도 간단한 유기물에 해당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단한 유기물을 만들고 다시 또 이것들이 또 반응을 해가지고 복잡한 유기물인 단백질, 핵산, 지질, 탄수화물 등을 만들고. 근데 핵산이 뭔지 아시죠? 이미 뭐 수업을 통해서 이미 다 설명을 한 건데 바로 핵산이 쉽게 말하면 DNA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유전 정보 물질.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유기물 복합체를 만들어냈는데, 즉 세포하고 성질이 닮았기는 닮아도 세포하고 성질이 닮았기는 닮아도 아직까지 생명체는 아닌 그러한 유기물 복합체 덩어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이름을 코아세르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코아세르베이터에서 이제 최초의 세포가 나왔다 하는 그런 식이에요. 여기서요, 요 이유 과정은, 즉 단순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로 되는 것은 바다 속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다시 요 다음 과정도 다 바다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쪽은 이제 대기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화학 진화설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더 알아볼게요. 그러면 화학 진화설에서 말하는 원시 지구의 환경이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 먼저 지금 지구의 대기는요, 주로 뭐죠? 질소기체입니다. 그리고 또 산소기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구의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기체하고 산소기체입니다. 근데 원시 지구의 대기는 산소는 거의 없었고요. 질소도 없고요. 환원성 기체인 수소, 암모니아, 수증기, 메테인 이런 거로 돼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원시 지구 대기는 지금 지구 대기하고 다를까 하는 거죠. 또 하나, 자외선이 아주 강하게 내려 쏟아부었고 지금은 오존층 때문에 자외선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자외선이 함부로 들어왔다 그러면 피부 암도 걸려버리고 실명이 돼버리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원시 지구에는 자외선이 바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리고 벼락이나 번개 같은 전기 방전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아주 높은 온도, 열 에너지 등이 공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또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만 바다가 있죠. 다른 행성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다른 행성에는 물도 있을까 말까 하죠. 근데 물이 모인 바다가 있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만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원시 지구 때부터 생겼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다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알아볼게요. 먼저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겁니다.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 자,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6억 년 전에 형성된 초기의 지구는 미행성체가 계속 부닥쳐가지고, 미행성체가 뭐냐 그러면 아직 행성만한 크기가 되지 못한 작은 천체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더 커져 버리면 행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작은 크기의 천체, 미행성체가 와서 충돌하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바로 충돌할 때, 그 충돌할 때 열이 엄청나게 녹겠죠. 그 열 때문에 표면과 내부에 있는 암석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되었다. 그래서 원시 지구는 처음에는 마그마 상태였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마그마가 뭐죠? 암석이 녹은 상태. 그게 바로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원시 지구는 초기에 이렇게 마그마 상태로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미행성체가 계속해서 충돌해가지고 그리고 충돌할 때 열이 엄청 나와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현재 지구에서 마그마가 밖으로 나올 때가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화산활동이라고 이야기하죠. 화산활동. 여하튼 이때는 뭐 온통 마그마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H2O 바로 수증기나 물 분자를 말하죠. H2O 분자는요 초기 우주에서 별로 양이 얼마 안 생겼죠. 이건 제가 초기 우주에서 물질 생성 단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이야기한 건데 한 번 더 할게요. 초기 우주에서 원자가 생겼는데 그때 생긴 원자가 바로 뭐죠? 수소하고 헬륨 원자입니다. 산소 원자라든지 뭐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이런 것들은 생겨도 조금밖에 안 생겼죠. 그래서 주로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대다수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원자가 만나가지고 분자를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수소하고 헬륨 원자가 많기 때문에 수소 원자들끼리 결합해가지고 수소 기체는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수소 기체 분자라든지 헬륨 기체는 아주 많습니다. 우주에는. 하지만 H2O 분자는 양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가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기회가 적잖아요. 왜? 산소 원자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따라서 뭐 H2O 분자라든지 뭐 질소 분자라든지 CO2 분자들은 양이 적었다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이러한 H2O 분자가 수증기 상태로도 존재하기도 했고 또 물로도 존재하기도 했고 또 암석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암석에 들어있기도 했어요. 실제 암석하고 결합해가지고 암석에 들어있는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하튼 H2O 분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주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물로 존재하기도 했고 그리고 수증기로도 존재하기도 했고 그리고 암석하고 결합해가지고 암석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실는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암석에는 물 분자가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요. 자, 미행성체가 막 충돌해가지고 마그마가 되어버리니까 암석이 녹아버리면서 마그마가 되어버릴 거니까 바로 암석하고 결합되어 있던 H2O 분자가 수증기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요거 미행성체의 충돌로 인해 증발된 수증기 바로 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 마그마가 되면서 암석하고 결합되어 있던 H2O 분자가 수증기로 빠져나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화산활동 결과 나온 수증기들 이거 뭐냐 그러면요 원시 지구 초기 지구는 마그마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미행성체들이 계속해서 충돌한 건 아니겠죠. 뭐 충돌하다가 또 잠시 멈추었다가 또 충돌하곤 했겠죠.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또 마그마가 식어가지고 마그마 표면에 얇은 지각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얇은 지각이 생겼고 하지만 얇은 지각이 생겼다 할지라도 마그마의 압력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 얇은 지각을 뚫고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화산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그마 상태에 있는데 하지만 때때로 얇은 지각이 생겼다 할지라도 또 그 얇은 지각을 뚫고 마그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수증기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화산 활동할 때 연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화산 연기. 그거 사진에서 많이 보셨죠? 그 화산 연기의 대다수가 수증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화산 활동 결과 이때 마그마가 나올 때 역시 수증기가 나왔을 거니까 바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시 지구 대기에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두꺼운 구름층을 형성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지구의 표면은 10억 년 내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냉각이 되었고, 이러면서 지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딱딱한 암석으로 된 지각이 생겼고, 그러면서 다시 지구 표면이 냉각이 되어버리니까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비가 내려가지고 바로 원시 지구에 넓은 바다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가지고 바다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바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식이죠. 자, 이게 바다가 생기는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예, 지각이 되고 넓은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식이죠. 또 이때는 아직까지 오존층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존이라는 것은요, 산소 분자가 있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초기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산소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분자가 생길 수 있는 그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산소 기체의 양은 극히 적죠. 그래서 초기 지구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구에 생명체가 생기고 그 생명체 중에서 광합성하는 생물체가 생기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광합성 결과 산소가 나와가지고 지구 대기에 지금처럼 산소가 풍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산소가 변화돼가지고 오존을 만들거든요. 오존의 분자식은 O3입니다. 산소 기체는 뭐죠? 분자식이 O2죠. 그래서 O2에서 O3가 생기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지 못해가지고 바로 자외선이 강하게 지구 표면 쪽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리고 번개, 벼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대기가 불안정해가지고, 그리고 화산 활동 결과 열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열 에너지, 그리고 많은 전기 에너지, 그리고 높은 자외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예. 예. 자, 원시 지구의 대기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현재 대기하고는 달랐다라고 했죠. 현재 대기에는 산소하고 질소가 많은데 원시 지구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다. 그 대신에 환원성 기체라고 하는 것들이 주된 성분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얘가 바로 암모니아 기체, 메테인 기체, 수소 기체 이런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뭐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산화성 기체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거의 무시해버리고요. 오파린의 가설에서는 주로 환원성 기체들이 주된 성분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환원, 산화가 나왔는데요. 환원과 산화. 여러분들, 환원이 뭐고 산화가 뭐냐 그러면요. 환원 그러면 어떤 물질이 수소하고 결합하는 것을 말하고요. 산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물질이 수소하고 결합을 하거나 산소하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 그게 환원이고요. 산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을 하거나 수소하고 떨어져 버리는 것, 그게 환원이죠. 여하튼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수소하고 결합해버리면 환원이고,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해버리면 그게 산화예요. 그러면 환원성 기체 그러면 수소 분자 그리고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그게 바로 환원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환원성 기체 그러면 수소 기체, 그리고 수소 원소,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체들, 바로 암모니아, 메테인, 수소 기체, 이것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CO2는 산화성 기체입니다. 하여튼 원시 지구 대기에는 환원성 기체가 아주 주된 성분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오파린의 가설에서는요. 여기에 좀 논란거리가 있어요. 진짜 그렇냐라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파린의 가설에서는 원시 지구의 대기를 이렇게 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식이에요. 원래 산소 분자라 그러면 굉장히 반응성이 뛰어납니다. 산소 기체가 있으면 어떤 물질하고 바로 반응해가지고 산화시켜버려요. 근데 산소 기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가지고 그것이 산화가 안 되고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었고, 다시 이제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나중에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그러면 유기물은 더욱더 환원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오히려 원시 지구 대기의 추성물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기물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오파린의 가설에서는 원시 지구의 대기의 주된 성분이 환원성 기체다 하는 거,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앞에서 봤던 거 한 번 더. 예. 이런 환원성 기체가 단순한 유기물, 간단한 유기물로 변하고, 이때 바로 전기 에너지, 자외선 에너지, 열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가능했다는 겁니다. 현재 지구에는 이러한 에너지원이 없어요. 따라서 현재 지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서도 원시 지구에서는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과연 오파린의 가설에서 주장한 것처럼 무기물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 하는 거죠. 원래 과학에서는요,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오파린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밀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밀러가 바로 오파린의 가설에서 내세웠던 바로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이 생긴다 하는 것을 밝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파린의 가설을 지시를 하게 되었죠. 이게 밀러의 실험이에요. 그래서 초기 지구의 환경 조건을 설정한 실험을 통해서 이런 거를 밝힙니다. 자, 밀러가 한 실험이 요겁니다. 밀폐된 플라스크 안에 원시 대기를 구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혼합기체를 넣고 물을 끓여가지고 순환시키면서 일주일 동안 고압 전류를 흘러보내줬다. 그럽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볼까요? 이런 장치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나오겠죠? 물을 끓이는 이유는 수증기가 필요했겠죠? 원시 지구 대기의 성분의 하나로. 그리고 끓여서니까 이 온도가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원시 지구의 고온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을 끓여가지고 아주 높은 온도의 수증기를 공급을 한 것은 수증기 자체를 공급하는 그러한 측면하고, 그 다음에 높은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메탄, 메테인, 암모니아 이런 수소 기체를 함께 넣어준 거죠. 수증기는 여기서 올라온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고압 전류를 흘렀습니다. 바로 전기 에너지, 이걸 다른 말로 전기 방전이라고 합니다. 전기 방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생긴 생성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이때 냉각을 시켜버립니다. 물로 냉각을 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물이 들어갔다가 물이 빠져나오면서 내려가는 생성물들을 냉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물로 변화되겠죠. 그래서 물과 함께 생성물이 떨어져 내려갔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과 함께 생성물이 생겼고, 이 생성물이 뭔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만
유기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U자간 속에 바로 요겁니다. U자간. 요 속에 생긴 생성물을 알아보니까 이런 아미노산도 생겼고요. 유기산도 생겼고 요소, 사이아나수소, HCN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들 다 간단한 유기물이에요. 요소 그러면 사람의 오줌 속에 있는 그런 물질이죠. 사람의 오줌 속에 있는 거. 그리고 사이아나수소 그래가지고 요게 바로 청산가리의 성분인데 여러분들은 청산가리 그러면 알란가 모르겠네요. 옛날에 시골의 어른들은 끙 잡을 때 요 청산가리를 이용해서 끙을 잘 잡았는데 하여튼 이거 다 간단한 유기물이죠. 이게 생겼더라 하는 것을 밝힌 그런 실험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공급했고 다른 기체도 넣어줬고 전기 방전시켰고 그런 다음에 내려가게 했고 내려갈 때 수증기가 물로 변화되게끔 냉각을 시켰고 내려갔고 이 안에서 생긴 물질을 알아보니까 간단한 유기물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공 펌프로 감압을 하는 것은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압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을 감소시키려고 이렇게 진공 펌프로 감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 실험 장치 이해되겠습니까? 예, 아까 봐본 거고요. 예. 지금 이 실험 장치에서 전기 방전을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원시 지구의 번개를 모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을 끓이는 이유는 수증기 공급하는 그러한 측면하고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한 고온 상태를 모방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냉각 장치를 통과한 물은 바로 이게 비죠. 마치 원시 지구에서 점점 표면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수증기가 물로 돼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원시 바다가 생겼고 바로 그 원시 바다 속에 유기물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가 U자간 속의 물은 바로 원시 바다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원시 바다 속에 들어온 간단한 유기물이 이제 원시 바다 속에서 또 반응을 해가지고 복잡한 유기물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폭스의 가설은 뭐냐 그러면요. 오파린의 가설에서 간단한 유기물에서부터 복잡한 유기물로 바뀔 수 있다. 뭐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려운 것은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로 바뀌는 그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걸 이제 밀러가 밝혔고 그 이후에 이제 간단한 유기물에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생긴다 하는 것을 밝힌 사람이 폭스예요. 그리고 폭스가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을 가열을 했더만 단백질 같은 이런 복잡한 유기물이 생기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폭스가 내세운 가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백질이 생기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설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서 이제 폭스의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닷가의 바위나 진흙탕에서 이렇게 단백질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이 바닷가 바위하고 진흙탕 속에 무기이온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무기이온, 즉 무기물로 된 이온, 뭐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이온이라든지 칼슘 이온, 아연 이온, 뭐 철 이온, 백금 이온 이렇게 바닷가 바위라든지 진흙탕 속에 들어있는 무기이온이 저게 촉매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변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폭스의 가설이에요. 하여튼 뭐 대략 이런 거다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스가 간단한 유기물에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생기는 것을 보여줬고 더 나아가서
복잡한 유기물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폭스의 가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시 지구의 화산 폭발 등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통해 바닷가의 바위나 진흙탕 속에서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며 이때 바위나 진흙의 무기 이온이 촉매 역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폭스의 가설이에요. 예, 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파린의 가설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 코어 세르베이터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 코어 세르베이터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세포하고 성질이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포라고 할 수는 없지만서도 뭔가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물질 덩어리 이거 보고서 코어 세르베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파린이 발견한 것으로 단백질, 다당류 여러분들 다당류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을 말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다당류 그래서 단백질과 다당류 등을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는 유기물 복합체를 말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세포하고 좀 닮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주변의 물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하고 다시 그 생성물을 또 밖으로 내보내고 이게 쉽게 말하면 생물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 대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물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반응을 해 가지고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물질 대사잖아요. 우리가 물질 대사 그러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을 말하죠. 그래서 분해하는 반응, 합성하는 반응을 총칭해 가지고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튼 뭔가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반응을 하고 그 결과 생성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뭔가 이게 물질 대사 같은 거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변의 물질을 흡수해 가지고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개로 나뉘어지기도 하고 뭔가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는 거하고 좀 닮지 않았냐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생물체 전 단계의 이 물질 덩어리를 오파린은 코어 세르베이터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불렀습니다. 이게 코어 세르베이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오파린이 핵매경을 통해서 발견한 거 바로 이게 코어 세르베이터입니다. 코어 세르베이터. 자, 이게 모식도인데 단백질 분자들이 결합해가지고 덩어리 만들고 그 바깥쪽으로 물청이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덩어리를 물청이 둘러싸고 있고 요 모양은 뭔가 코어 세르베이터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코어 세르베이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기억을 하십시오. 코어 세르베이터. 이제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 말하고 생물학적 진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이 진화 그러면 생물학적 진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생물체에서부터 점점 더 복잡한 생물체로 변화하는 거 그게 바로 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진화를 생물학적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물질이 간단한 물질에서부터 점점 더 복잡한 물질로 변화되는 거 그걸 이제 생물학적 진화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언급했듯이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이 생기고 이로부터 코어 세르베이터가 생기고 그리고 원시세포가 생기는 그 과정까지 이걸 화학적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화학적 진화가 일어나는 방식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죠? 최초의 생물체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오파린이 맨 처음으로 주장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오파린의 학설에 대해서 그냥 화학 진화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화학적 진화하고 화학적 진화설은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그 중에서 이제
오파린이 주장한 화학적 진화를 화학적 진화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장한 화학적 진화는 화학적 진화설이라고 하지 않고요. 오파린이 주장한 그 화학적 진화 방식을 일반적으로 화학적 진화설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진화하고 화학적 진화설하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뭐 너무 또 깊이까지 제가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하여튼 뭐 그 후에 이제 원시세포로부터 원시 생명체가 탄생해가지고 오늘날의 다양한 생명체까지의 발전 과정을 바로 생물적 진화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화학적 진화하고 화학적 진화설하고 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예. 자, 화학적 진화는 무기물에서부터 간단한 유기물, 복잡한 유기물 복합체가 생기고 그리고 원시세포가 생기는 이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코아스 엘리베이터가 생긴다는 것이 오파린이 내세운 거고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코아스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마이크로스피어가 생기고 또는 리포솜이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이 마지막 단계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다 화학적 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화학적 진화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파린 설에 대해서 화학적 진화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왜? 맨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니까.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단계에서 코아스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마이크로스피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리포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예. 그러면 마이크로스피어가 뭐냐 그러면 이건 폭스가 주장한 겁니다. 지금 봤던 그 폭스 있죠? 간단한 유기물에서부터 복잡한 유기물로 변했다 하는 것을 밝힌 사람. 폭스가 아미노산을 가열해가지고 단백질 덩어리를 얻었다 그랬죠. 바로 그 얻어진 단백질 덩어리에서 미세한 구형의 구조물이 형성이 되는 것을 발견했고 바로 이 미세한 구형의 구조물 그게 이름이 마이크로스피어예요.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스피어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그러면 미세하다 그 뜻이고 스피어 그러면 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구형의 구조물이 생기고 이것이 뭔가 세포하고 닮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아스 엘리베이터보다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생겨 있고 이게 코아스 엘리베이터는 이게 또 생겼다가 또 이게 그냥 다시 분해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코아스 엘리베이터보다 더 오래 가요. 형태가. 그러면서 어떤 전기적 신호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반응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포막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세포막은요 전기적 신호를 가하면 세포막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세포막의 성질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생물체 전 단계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폭스는 이것이 바로 생물체 전 단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마이크로스피어다 하는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안정적이다. 그리고 전기적 신호에 반응한다. 코아스 엘리베이터는 어떤 전기적 신호에 반응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응을 하더라 하는 거죠. 마치 세포막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코아스 엘리베이터보다 더 세포하고 닮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한 거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폭스가 발견한 마이크로스피어 이겁니다. 예, 이것도 마이크로스피어입니다. 마이크로스피어. 그리고 리포솜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학자가 내세우는 건데 원래 리포솜이라는 말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둘러싸인 속이 빈 주머니를 말합니다. 그게 리포솜이에요. 이게 바깥쪽이 인지질 이중층, 마치 그 세포막과 같은 그런 배열을 하고 있고 속은 비어있는 그러한 주머니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막을 통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융합을 해가지고 커지기도 하고 마치 그 세포가 성장하듯이 그리고 크기가 커지면서 다시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나뉘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세포가 닮았지 않았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세포의 전 단계가 아니냐 해가지고 리포솜을 세포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화학 진화설에 대해서 오파린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맨 처음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 그거를 아시면 돼요. 자, 대략 이해시켰으니까 하여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해 가지고 오랫동안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